안녕하십니까. 한산의 대표 박경영입니다. 오늘 이제 435강은요. 올해 작년에 기록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공제나 각종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된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별하면 보험료나 의료비나 이런 나름대로 아주 제형적인 것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고 기부금이나 자녀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배당세액은 기장세액 공제는 사업소득에서 하는데 이 종합소득에서는 이제 이자,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거 다 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험료는 요 근로소득에서만 든다 그런 얘기고 기부금이나 자녀는 이제 이 자녀세액 공제는 전체에서 된다. 배당세액은 이 배당에서만 공제된다. 기장세액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안세제행전을 2021년 5월 19일자 자료 표지에 이렇게 원전이 있습니다. 한번 찰칵 찍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들 하고 종합소득 신고 전국에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궁금한 게 있는 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항목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궁금해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종전에는 이제 많은 항목들이 소득공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세율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30% 40% 되는 분들은 이제 소득공제가 있으면 30% 40%의 감면 효과를 보는 결과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너무 많은 혜택이 들어가니까 한 4, 5년 전부터 국세청 국가에서 바꿔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빼버리고 세액공제를 바뀌었어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이 말은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세액공제 비율을 이제 높은 세율 사람한테 3, 40% 주는 게 아니고 15%나 12%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고소득자한테는 아주 불리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저소득자들한테는 대부분 6% 내지 12% 아니면 거의 세금이 없이 한개 이렇게 소득이 과세가 안 되는 면세 범위에 속하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세액공제 12%나 15%라는 것은 자기 세율 6%나 12%보다 훨씬 높은 거니까 이제 고소득자한테는 세액공제가 불리해진 것이고 저소득자한테는 세액공제가 아주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자 과세하는 쪽의 개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포괄적으로 한번 보시죠. 내용을 여기 옆에 뽑아놨고요.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다 이걸 합해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제되는 걸 쭉 보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월급에서 많이 내는 것이 보험료, 특히 이제 이런 공적보험료는 이제 다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적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건강보험료는 이제 사업소득에서도 사업주의 부담금은 다 이제 공제가 되긴 하는데 자기 월급에서만 생각했을 때 월급에서 자기 부담금은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주택 마련 공제는 이제 이게 서민층,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원리금 상환이나 임대료 공제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다. 월급이나 이런 그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사업소득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무주택 임차료의 40%나 주택 원리금 차익금 이런 것들은 이제 근로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갚으니라고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닌데도 비용성으로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자녀부 세액공제는 이제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 3명부터는 이제 한 명 초과당 30만 원씩 자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자녀를 부양하는 금액에 대한 약간의 보전책이니까 종합소득 전체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보험료 공제 중에서 이제 공적보험이 아니라 사적보험은 연 100만 원까지에 대해 12%를 공제해 주는데 장애인 15%고 이것은 역시 보험료라는 월급에서 즉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의료비 총 연봉 총 3% 초과액이 15%인데 이것도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의료비 공제가 사업소득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비용 처리하면 몰라도 공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도
초중고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은 900만 원까지에 대한 15%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자였으면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부금 공제는 이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금비로 반영이 되면 그냥 필요금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초과액이나 뭐 하지 못한 금액은 15%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것은 이 종합소득 전체에서 공제해 준다. 즉 그 기부금을 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이나 기타 소득에서도 기부금이 나갈 수가 있다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세액공제에서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를 같이 추계로 종소 신고하는 경우는 그 사업소득의 추계한 비용 속에 관련 비용이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종합소득세를 공제한다. 배당소득공제는 배당 금액에 대한 11%를 추가 근로소득 합산해서 나중에 세액공제 10% 빼는 건데 역시 이것은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면은 회계력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세계 20% 100만 원까지 한도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기장을 하는 거니까 이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2천만 원까지의 14%한 것과 나머지 금액을 종합합산하는 것 그리고 전체 금액을 종합합산하는 것의 비교과세 중에서 큰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자나 배당소득까지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 분류과세 14% 되는 것과 이제 이 전체금을 합산해서 하는 것이 큰 금액이 내는 것인데 보통은 이렇게 따로 계산하고 또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게 되는 것이다.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의 공제나 적용이 이 종합소득 총 금액 중에서 근로소득에서만 되는 게 있고 사업소득에서 되는 게 있고 배당에서 되는 게 있고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전체에서 된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특히 건보료 이것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주의 건보료 직장별 지역별 가입자 것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응 비용으로 비용이 차감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환종회였습니다.